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요, 음주운전을 단속을 당하셔가지고요, 지금 혹시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크게 질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저 혹시 구속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구속의 기준에 대해 갖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양형 자료들을 모아야 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럼 그 과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변호사 선임하는 것들이 필수적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명쾌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속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삼진 아웃이라 그래서요, 벌금 뭐 징역형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법의 기준이 더 높아져 가지고요, 벌금 그 다음 징역형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쉬울 겁니다. 그리고 그 징역형의 수준이요 2년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요, 항상 그 법정형이 어떤 게 무거운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문제가 이런 겁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무거운가,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무거운가. 정답은 당연히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번 음주 단속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때 기본 법정형이 2년 이상이라는 거는요, 바로 구속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요, 집행유예의 최소한의 요건, 징역 또는 금고에 3년 이하의 선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그나마 여지를 둬가지고 2년 이상의 징역형만 두고 있습니다. 구속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제가 음주운전 관련된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마지막 전과가 언제예요? 몇 번이에요? 여쭤보는 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음주운전의 본질 자체가 습관이라는 것들, 습관 생활범죄라는 것들을 가정을 했을 때에는 마지막 전과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10년 전이 마지막 전과라 그러면 구속 가능성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거겠죠. 바로 지난달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높아질 수 있겠죠. 이 사람 습관이구나,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전과 자체가 과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7개, 6개 이렇게 있어 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계속 봐주니까 계속 음주운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린 양형자료 관련해 가지고 양형에서 반영될 요소가 전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아니면은 가정도 없고 경제활동도 전혀 안 하시고 계시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도주 우려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언제였지? 그리고 그 마지막 전과가 벌금형이었나? 집행유예였나? 벌금이 얼마였나? 그리고 내가 지금 몇 번째 걸리는 거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형 자료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 구속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던 높다고 판단이 되던지 간에 구속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과거처럼 대충 넘어가시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양형 자료들을요, 어떻게든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반성문입니다. 당연히 본인이 반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음주운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활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활 습관을 했을 때 나 스스로 반성문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닙니다. 반성문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은 탄원서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탄원서나 반성문보다 합의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서는요, 그 대물이나 대인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합의를 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탄원서가 굉장히 유력한 역할들을 합니다. 만약 당신께서 물피사고라든지 인피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합의서는 중요할 것이고요. 탄원서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탄원서가 그다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당신과 평상시에 술을 먹는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부탁을 하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들은요,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는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유대관계를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라고 자인을 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주세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탄원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알코올 치료센터에 등록을 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술, 담배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가 질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본인께서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 단속 당한 시점부터 해가지고요, 바로 알코올 치료센터 가셔가지고 알코올 상담 치료 받으시고 꾸준히 그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확인서를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재판정에서는요, 적어도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에 대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증거들을 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음주 단속이 딱 걸렸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른 것들은 뒤에 나중에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요, 바로 알코올 치료 센터에 가셔가지고요,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 음주운전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찰서 사거리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지 맙시다라는 피켓 시위 같은 거 1인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으셔가지고요, 저 이 정도로 단호하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음주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들, 선풀 작업들이라 그러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 아이디로 가입을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쫙 모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양형 자료 중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들과 함께 반성문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성문,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들인데요, 그 경위들을 쭉 써주시라는 것들은 그냥 내가 사는 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운전직인지 아닌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공공에 처할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내가 현재 그 제대로 된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들, 내가 누군가를 부양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범죄랑은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선임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양형 자료들을 잘 챙기는 방법들만 좀 요령껏 하신다 그러면 굳이 변호사가 가가지고 마땅히 변론을 멋있게 하고 잘하고가 큰 영향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이유들을 굳이 뽑자 그러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께서요, 제가 영상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아무리 좋은 정보들을 남겨주신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누군가 안내자, 조력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인사사고라든지 물피사고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혹시라도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께서 바로 직전 전과가 음주 전과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주운전 전력이 너무 많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호사님하고 꼭 상담을 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에 진행하시는 것들이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연말연시 코로나 때문에 술자리가 많지는 않을 텐데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습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술자리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반드시 차량은 두고 가시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라도 음주운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반드시 당신께서 말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